이번 26번째 표는 1932년 체드윅의 중성자 발견 이후 핵 변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핵 분열의 원자폭탄 제조의 기반이 되는 기초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1930년대의 물리학은 양자 이론에서 핵 물리학으로 관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졸리오 퀴리 부부는 알파 입자를 알루미늄에 충돌시켜 처음으로 인공 방사능 원소 인을 만들게 됩니다. 페르미는 중성자를 원소에 충돌시키는 실험을 통하여 다양한 인공 방사능 원소를 만들 수 있음을 보이고 결국 우라늄 실험으로부터 초우라늄 원소가 만들어짐을 알아내게 되면서 핵 분열에 의한 원자폭탄 제조의 기초 연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23편에서 러더포드는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될 때 알파 입자 충돌 실험 중 우연히 가벼운 원자의 핵 변환을 관찰하여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소를 바꾸는 핵 변환을 성공시켰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캐븐디시 연구소로 옮긴 후 같이 옮긴 영국 물리학자 체드윅은 알파 입자에 의한 핵 변환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러더포드는 1920년 6월 영국 왕립학회에 대중을 위한 베이커 강연을 하게 됩니다. 이 강연에서 질량이 양성자와 같고 전하가 0인 입자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입자의 제안이기보다는 양성자와 전자가 합해진 중성 입자라고 가정합니다. 이 입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원자 내부를 자유롭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원자핵을 조사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체드윅도 강연을 들었는데 중성 입자의 예측은 신기하다는 생각과 함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체드윅은 각각의 원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원자는 만들어졌는가? 많은 양 전하를 가지고 어떻게 큰 핵을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원자는 핵의 양성자 수인 원자 번호가 핵의 질량과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질소는 원자 번호가 7이지만 질량은 14입니다. 바륨은 원자 번호가 56이지만 질량은 137입니다. 우라늄은 92이지만 질량이 235 또는 238입니다. 당시에는 러더포드가 예측한 이론에서 원자핵 속에 전자가 양성자를 중화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양자이론의 확립은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큰 원자의 원자핵은 좁은 공간 안에 양성자들을 모아두고 이 안에 전자를 넣어두기에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드윅은 새로운 입자로서 중성자가 존재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이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러더포드와의 연구는 별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28년경부터 독일의 실험 물리학자 보테가 폴로늄으로부터 나오는 알파 입자를 가벼운 원자에 충돌시키면서 방출하는 감마선을 연구하던 중에 예기치 않게 리튬과 베릴륨이 감마선을 방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원소들은 알파 입자는 붕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출되는 방사선의 세기가 다른 원소들보다 거의 10배나 되었기에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즉 입사된 알파 입자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연구 결과를 1930년 발표합니다. 프랑스의 이렌과 프레데릭 졸리 퀴리 부부는 더 많은 폴로늄으로 유사한 실험을 합니다. 방출되는 방사선의 투과력은 더 강했는데 알파 입자처럼
양성자를 떼어내는지를 조사해 보기 위하여 여러 물질에 충돌시키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라핀 왁스와 셀로판지 같이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돌에 의해 나오는 방사선을 감마선이라 생각했고 수소와 탄성 충돌하는 고속의 양성자가 방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러더포드의 강연을 듣지 못했기에 중성자일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고 이 연구 결과는 1932년 2월 초에 발표됩니다. 이 논문을 본 체드윅은 중성자일 것이라 생각하고 마침 실험이 가능한 폴로늄을 구해놓은 상태였고 같은 실험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방사선에 노출된 다른 원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실험합니다. 얻은 결론은 방출되는 양성자의 에너지는 나오는 방사선이 감마선이라고 가정할 때의 최대 에너지보다 항상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흘 정도의 실험과 분석 후 2월 17일 네이처에 제출한 논문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감마선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높은 투과력을 가지려면 전하를 갖지 않은 중성 입자이고 양성자와 질량이 거의 유사한 1920년 러더포드 강연에서 언급한 중성 입자라 가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체드윅은 중성자를 발견한 것이고 1935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이 발견은 핵물리학이라는 분야가 만들어지게 하는 획기적인 것으로 독일계 물리학자 베테는 1932년 중성자 발견 이전의 모든 것은 핵물리학의 유사 이전이고 1932년부터 핵물리학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1933년 솔베이 회의는 원자핵의 구조와 성질이라는 주제로 열려 핵물리학의 발표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 솔베이 회의에는 퀴리 부인, 러더포드, 보어, 마이트너의 노장 학자와 하이젠베르크, 파울리, 페르미, 체드윅, 졸리오 퀴리 부부, 로렌스 등의 소장 학자가 참석합니다. 졸리오 퀴리 부부는 폴로늄의 알파 입자를 알루미늄과 붕소 원자에 충돌시키면 양성자 대신 중성자와 양전자를 방출한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러나 마이트너는 유사한 실험을 하였는데 중성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졸리오 퀴리 부부는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보어와 파울리의 격려를 받게 됩니다. 솔베이 회의 직후 파리로 돌아와 다시 실험을 하는데 양성자 대신 중성자와 양전자가 방출하는 것이 알파 입자의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여 알파 입자 소수인 폴로늄을 알루미늄 표적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여 에너지를 감소시킨 후 표적에 충돌하게 한 후 관찰하였는데 역시 중성자가 방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알파 입자가 최소 속도를 갖도록 해야 중성자 방출이 중지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성자 방출이 중지되었는데도 양전자는 계속 방출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된 실험에서 표적을 알파 입자와 충돌시키면 방출되는 방사능에 의하여 가이거 계수기가 울리는데 알파 입자 소수를 치워도 계수기가 계속 울리고 처음 3분 동안 강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수기가 오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실험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부부는 인공적으로 방사능 물질을 만드는 방법을 발견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핵 반응을 조사하여 양성자 13, 중성자 14의 알루미늄 원자핵에
양성자 둘, 중성자 둘의 알파 입자가 포획된 후 중성자 1개를 방출하면서 15개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가진 불안정한 인으로 변환되고, 이는 양전자를 방출하고 붕괴하면서 양성자 14, 중성자 16의 규소가 되는데, 이 붕괴의 반감기가 3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 방사능 원소인 질량 30의 인은 알루미늄 방막에 있게 되는데, 이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방사능 물질 인이 생성됨을 밝히게 됩니다. 처음으로 인공적으로 방사능 원소인 질량 30의 인 동위원소를 만든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당시 투병 중이었던 퀴리 부인에게 알렸고, 1934년 1월 19일 네이처의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졸리오 퀴리 부부는 이 업적으로 1935년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새로운 물리학인 상대성 이론과 양자 이론이 거의 소개가 안 된 이탈리아에서 페르미는 1926년 25세의 나이로 로마 대학의 이론 물리학 교수로 선임됩니다. 나이가 거의 비슷한 아말디, 세그레, 라세티는 제자로서 같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1930년대 초 핵물리학을 연구하기로 하고 제자들을 해외로 보내 아말디는 함부르크 대학의 스턴에게, 세그레는 라이프치히 대학의 느바이에게, 라세티는 베를린의 마이트너에게 배우게 됩니다. 1933년 로마 대학교 물리학과는 이탈리아의 다른 대학과 달리 실험 장비를 갖추게 되었고, 페르미는 베타 붕괴에 대한 양력의 존재를 도입한 논문을 발표하여 학계를 놀라게 했는데, 학술 잡지 네이처로부터 물리적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이탈리아 학술지에 실렸다가 후에 약간 수정이 되어 독일의 물리학 15에 발표됩니다. 이 당시 퀴리 부부가 인공 방사능 원소를 만들었다는 논문을 보게 됩니다. 페르미는 중성자로 핵을 부수는 실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페르미는 더 강한 중성자 소수를 얻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당시 파리, 케임브리지, 베를린에서 알파 입자 충돌 실험에서 더 강한 방사능을 내는 라돈 대신 폴로늄을 사용하는 이유는 베타와 감마선이 거의 없는 알파 입자만을 발생하기 때문이었는데, 충돌로 발생하는 중성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라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원소로부터 중성자를 조사한 후 즉시 가이거 계수기로 방사능이 나오는가를 관찰합니다. 불소 실험에서 처음으로 중성자를 2, 3분 조사하고 즉시 계수기를 대면 처음 한순간 펄스가 증가했다가 약 10초 이내에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관찰합니다. 알루미늄에서도 방사선을 발견했는데 반감기가 12분으로 졸리오 퀴리 부부의 알파 입자 충돌 실험과는 다른 결과였고, 1934년 3월 첫 실험 결과를 발표합니다. 후속 연구에서 많은 원소에서 중성자와 충돌 후 방사능을 방출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반감기는 수초에서부터 상당히 긴 다양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라늄으로 실험하게 됩니다. 가벼운 원자는 중성자를 포획하면 양성자나 알파 입자를 방출하여 더 가벼운 원자가 되고,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적 장벽은 중성자 포획 후 방출에서도 장벽으로 작용하여 더 무거운 원자가 됨을 알게 됩니다. 감마선만 방출하여 더 무거운 동위원소가 되고, 잠시 후 베타 입자를 방출하면서 원자 번호가 하나 증가된 원소로 변환됨을 알게 됩니다. 우라늄은 더 무거운 239가 되었다가 자연에 존재하지 않은 원자 번호 93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타 입자를 방출하고 14단계의 복잡한 붕괴 과정을 거쳐 여러 가지 원소로 변화됩니다. 당시 파리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젊은 화학자 다고스티노의 도움으로 생성물들을 정제하여 반감기 13분의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페르미와 동료들은 우연히 저속 중성자에 의한 포획도 발견합니다. 똑같은 실험이 실험실 내 위치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고 세밀한 실험을 한 결과 나무 책상 위와 대리석 책상 위에서 실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납과 파라핀을 사용해도 파라핀의 경우 방사능 활동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중성자 포획의 경우 높은 운동성을 가진 중성자일수록 포획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것을 뒤집는 결과로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중성자는 전하가 없기에 핵에 포획되는데 오히려 저속인 경우가 핵 근처에 오래 머물러 포획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대리석이 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우연한 대발견을 한 것입니다. 우라늄보다 더 원자 번호가 큰 원소인 초우라늄 원소의 존재를 처음 알아낸 것입니다. 페르미는 이 업적으로 193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1932년 중성자의 발견은 양자이론 해석의 논란을 있게 하고 핵 반응을 연구하는 핵물리학과 핵화학의 연구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공 방사능 원소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초우라늄 원소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학자들 중에는 핵 변환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일어날 가능성과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에너지 발생으로 원자폭탄 개발의 가능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핵 변화는 무거운 원자의 핵분열의 발견으로 이어지고 핵분열을 연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됩니다. 이번 편을 요약하면 체드윅은 알파 입자 충돌 실험의 결과를 에너지 보존 법칙을 통하여 해석하여 중성자를 발견하게 되고 졸리오 퀴리 부부는 알파 입자와 알루미늄 원자 핵과 충돌 실험으로 처음으로 인공 방사능 물질인 인동위원소를 만들었고 페르미는 중성자와 원자들의 충돌에 의한 핵 변환과 초우라늄 원소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 편은 원자폭탄 개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무거운 원자의 핵 분열 발견과 이를 이용한 원자폭탄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